새 나라를 떠도는 쌀기계의 저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23세 여성 직장인이 겪은 실화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기이한 경험이 세계국을 넘나들며 쫓아왔습니다. 버려진 쌀 기계 하나가 어떻게 국경을 넘나들며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 땅에서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을까요? 고등학생 시절의 기억? 나는 지금 23살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등학교 시절의 한 기억이 자꾸만 떠오른다. 당시 나는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연습실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 연습실 사장님은 중년의 남성으로 이것저것 주워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다. 어느 날 사장님이 길에서 버려진 쌀 기계 하나를 주워왔다. 이거 멀쩡한데 왜 버렸을까? 하며 연습실 사무실 한편에 두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연습실 사무실 문 손잡이가 밤마다 기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다. 사장님은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한 달 뒤 그 쌀 기계를 다시 버렸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문 손잡이 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단순한 괴담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이야기가 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모든 것은 일본 출장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출장, 그리고 낯선 기계. 첫 해외 출장이자 일본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업무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미팅이었고 일본 동료 타나카 씨가 나를 안내해 주기로 했다. 오사카 도착 둘째 날 업무가 일찍 끝나 타나카 씨와 함께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가 안내한 곳은 뒷골목의 작은 리사이클 샵이었다.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앤티크들이 많아요라고 했지만 사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게 한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고등학교 때 연습실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생긴 쌀 기계가 놓여 있었다. 모양, 크기, 심지어 흠집까지 똑같았다. 이건 정말 특별한 물건이네요. 타나카 씨가 흥미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한국 전통 기계예요. 꼭 가져가야겠어요. 나는 괜히 불안했다. 그냥 두시는 게 어떨까요? 버려진 물건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이미 가게 주인과 가격 협상을 시작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기. 바로 그 소리였다. 문 손잡이를 누군가 돌리는 금속성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확인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의 그림자. 다음날 타나카 씨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호텔보다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친절한 제안이었다. 그의 집은 오사카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전통 가옥이었다. 그리고 현관 한편에는 어제 산 쌀 기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말 멋진 장식품이 됐네요 라고 그는 만족해했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 나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비에 젖은 어두운 골목에 서 있었다. 그때 앞에서 젊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다. 그는 완전히 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가장 무서운 건 그의 눈이었다. 마치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절망적인 눈빛이었다. 여자를 찾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내 여자친구를. 어디 있는지 알아? 나는 꿈속에서도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실에서 타나카 시집 대문에서 기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아침 타나카 씨는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어젯밤 무서운 꿈을 꿨어요. 젖은 남자가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찾더라고요.
그는 결국 그날로 집을 나가기로 했고 쌀 기계는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다. 미국에서의 두 번째 조우. 일본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달 후 이번에는 미국 LA로 단기 연수를 가게 되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6개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일본에서의 일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다. LA의 기숙사는 생각보다 쾌적했고 근처에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었다. 특히 주말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연수 2개월째 되는 날 벼룩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현지인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쌀 기계였다. 일본에서 봤던, 고등학교 때 연습실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었다. 이거 김밥 기계 맞죠? 현지인이 나에게 물어봤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기계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기숙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 손잡이 소리가 아니었다. 복도에서 두두두두 하고 다가오는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은 내 방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끼끼끼. 마치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공포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었지만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국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급히 돌아왔다. 회사에는 가족 사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소리와 발자국에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했던 것이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강남구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나에게는 안전한 피난처 같았다. 이제 한국이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입주한 첫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새 집 현관에서 그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슥슥 슥슥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더 조심스럽고 더 끈질겼다. 나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다. 분명히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만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볼 용기는 없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마치 그 무언가가 세계국을 따라다니며 나에게 붙어있는 것 같았다. 한국, 일본, 미국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국경도 바다도 그 무언가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외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다. 외할머니의 경고. 외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무당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었다. 나를 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얘야, 너 지금 뭔가 따라붙어 있구나.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기운이 이상해. 이건 우리나라 귀신이 아니야. 나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고등학교 때 연습실 이야기부터 일본, 미국에서의 경험까지 모든 것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그건 지방령이야. 특정한 물건에 붙어있는 귀신 말이다. 내가 그 쌀 기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연결이 된 거야. 하지만 할머니, 저는 그 기계를 만진 적도 없어요. 그냥 본 것뿐인데 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특히 내처럼 감이 예민한 아이는 더욱 그래. 그 귀신은 아마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를 찾고 있을 거야. 그런데 너를 그 여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건 한국인의 땅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외국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의 힘이 약하지만 이 땅에서는 달라.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잘한 일이야. 마지막 대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하얀 방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흰 피부에 긴 검은 머리를 가진 동양인이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이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덕분에 이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세요? 왜 저를 따라다니신 거예요? 제가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저로 착각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방 뒤편에서 비에 젖은 남자가 나타났다. 일본에서 꿈속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여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왔다. 가지마. 너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왜 날 버렸어? 여자는 무서워하며 내 뒤로 숨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외쳤다. 이건 한국의 것이야. 여기서 끝이다. 이 땅에서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내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러자 남자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후 빛과 함께 사라져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 속에서 잠에서 깼다. 혹시나 해서 현관문으로 가봤지만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을 기다려봐도 그 소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땅에서만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던 것이다. 외국에서는 그 무언가가 나를 괴롭힐 수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깃든 이 땅에서는 달랐다. 주말에 나는 고향 근처 논두렁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그 작은 쌀 기계 하나가 세계 세계국을 떠돌며 나를 괴롭혔지만 결국 한국 땅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밥 한 줄을 베어 물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어. 멀리 보이는 산과 논밭, 그리고 이 평화로운 풍경이 어떤 외국의 그것보다도 아름다워 보였다. 귀신조차 한국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의 땅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지현 씨가 직접 들려준 실화입니다. 버려진 쌀 기계 하나가 불러온 세계국에 걸친 공포의 경험, 그리고 결국 한국 땅에서만 해결될 수 있었던 신비로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실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